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 이번 주에 가장 뜨거웠던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가장 핫한 얘기 진짜 가실 겁니다. 예. 모든 가능성들 열어두고 논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이 단일화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뭐 두 후보가 뭐 새정치 공동선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룰 갖고 그렇죠. 여러 가지 세법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대기실에서 최 교수님하고 이 얘기를 한참 했었는데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헌정사에 있어서 가장 드라마틱한 정당 M&A의 과정을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안철수라는 주식은 장외 우량주였습니다. 9월 19일 출마 선언을 하기 전까지. 네. 상장주가 아니었습니다. 9월 19일 날 오후 3시에 등록을 했죠. 코스닥주로. 그 다음에 자본금은 민주당에서 하나 빌려왔습니다. 그렇죠. 송호차. 민주당은 약 60년 된 코스피 우량주입니다. 그런데 해괴한 일이 벌어졌는 게 어쨌든 한 달 우닥닥닥 하더니만 새정치, 혁신 이런 그럴듯한 포장지로 코스닥에 들어왔는데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납입 자본금 1억입니다. 저쪽은 127억입니다. 그렇지. 예. 그런데 127억. 예. 1억짜리 코스피가 근데 주가는 비슷합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뭐 새정치, 혁신 포장이 좋기 때문에 신사업, 미래 신사업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게 뭐 혁신, 새정치, 뭐 이런 거 같이. 예. 이걸 딱 가지고 주가를 확 올린 뒤에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 40%밖에 이제 못한다 M&A 하는데 60% 달라. 뭐 사실로 아니다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탁월한 경영자가 계신다. 그게 탁월한 마케터가 계신다. 사실 들여다보면 그 다음에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 오래된 전통이 있는 자본금 127억이나 갖고 있는 이 코스피 우량 회사가 안쓰럽게 짝이 없다. 도대체 뭘 하는지 거의 끌려다니면서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네. 그 다음에 약간 큰 소리 치갖고 당신들 무슨 소리 하냐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오해야 오해. 오해라고. 예. 그러면 이 광경이 한국 정치에서 이전에 거의 볼 수 없었던 굉장한 M&A 프로젝트를 우리 국민들은 생생히 보고 있다라고 예.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4월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금 민주통합당이 출범하는 시점. 손학규의 민주당과 지금 문재인 후보가 어디 소속이었죠? 문재인 후보가 혁신과 통합 아닙니까? 그렇죠. 예, 혁통. 예, 예. 혁신 아닙니까? 혁신. 예. 통합 아닙니까? 지금 혁신과 통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혁신과 통합으로 지분 33% 받고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민사회 한국노총 33%에서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졌습니다. 민주당과 옛날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이라는 문재인 브랜드의 이 사람들과 한국노총 플러스 시민사회가 만들어진 게 오늘 민주통합당인데 그러면 총선을 치르고 아직 혁신과 통합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못했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혁신과 통합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당을 만드는데 아직도 안 됐습니다라고 선생님한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새정치 공동선언을 먼저 하고 룰 협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새정치 공동선언을 합의를 한다면 가치에 대한 합의 아닙니까? 그죠? 네. 가치를 공유한다는 거 아닙니까? 가치를 공유하고 정권 교체란 뜻이 같다면 입당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입당을 하지 않는다. 그럼 뭐죠? 가수 그러면은 제가 이거 민주당에서 답을 나온 거 아닌데 제가 되게 이상한 건데 그거 이제 그 캠프에서 나온 사람한테 질문한 게 원래 맞는 건데 저도 사실요 저하고 이 박성원 박사하고 뭐 지금 이 부분은 저도 큰 차이가 없어요. 단지 저는 이렇게 그 경제학으로 비유를 했으니까 저도 좀 그쪽으로 비유 좀 어설프게 한다면은 주식으로 비유한다면은 말하자면 민주통합당은 IT 산업이 아니고 제조업입니다. 굴뚝 산업이에요, 말하자면. 그 이쪽은 지금 IT 산업이고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1억이고 127억이지만 신소재를 개발하니까 이쪽이 밀리는 거예요, 지금 굴뚝 산업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조업은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IT가 중요하고 첨단이 중요하고 신소재가 중요하더라도 컴퓨터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옷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결국은 제조업과 다시 말하면 굴뚝산업과 IT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보고 일단 만약에 질문하고 해서 내가 맨날 동조한다는 얘기가 안 되니까 거기서 약간 이제 긍정을 해줘야 되니까 예리가 차이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또 바로 그게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의 차이잖아요. 신소재니까 코스닥에 있는 것이고 제조업이고 그냥 거대한 굴뚝산업이니까 이제 코스피에 있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하나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혁신과 통합이 이제 그야말로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실패한 건 자연한 거죠. 그야말로 정치쇄신을 막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쇄신하고 그렇죠. 공동해야지 단일화 해주겠다라고 니들 그거 안 해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찬 박정 물러나라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느 정도 인정한 겁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가. 그러니까 계속 끌려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인정하고 또 하나는 다른 문제인데 문재인 후보가 그분은 굉장히 그 전략적인 좀 실패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 초지가 저기 끌려다닐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끌려가니까 끌려다닐 수밖에 네. 없는데 조금 이제 아까도 그런 얘기 어떻게 하셨는데 우리 박상원 박사께서 2002년도 때처럼 노무현 후보처럼 약간의 강단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근데 강단이 너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자기가 이제 제조업이고 제조업의 경제 노동 생산성도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도 뭔가 제조업으로서의 커다란 덩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도 있어요 분명히. 특히 이제 안 후보에 대해서 공격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공격하면 또 이제 무슨 새 정치를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것도 너무 의식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지금 가치, 철학, 국민연대 이런 것들이 너무 현란합니다 지금. 수사가 너무 현란해가지고 차라리 전략을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지금 현재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후보와 차별화에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같은 집권 세력이다. 그 지금 봐라 지금 집권 세력이 한 축이었고 분명히 어느 정당의 개판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야당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같은 세력이었다. 그러나 지금 민생이 파탄이 나고 야당의 입장이니까 민생이 파탄이 나고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국민의 행복감은 떨어지고 이렇다면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박근혜 후보의 힘이 약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구도가 보수대 비보수의 구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연대하고 단합해야 된다. 찍어주시오. 라는 게 혹시 솔직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같이 철학 국민연대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지금 교수 몇 분 만났잖아요. 근데 어제 나온 얘기 뭐 있어요? 새정치와 뭘 해서 연대 방향에 의제를 설정하다. 의제 설정했잖아요. 그저께. 또 뭐 의제 설정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 야권의 경쟁을 처음 약화시킨 결과가 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명분도 중요하지만 뭐 실리 싸움을 저는 물밑에서 하고 있고요. 그 수면 위에서는 교수님들 나오셔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나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룰은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뭐 이미 삿바 싸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11월 서울시장 경선 때 경선 룰이 어땠냐면 여론조사 30%, 그다음에 TV 토론 후에 배심원 30%, 그다음에 국민참여 경선 체육관에서 했던 부분이 40%였는데 당시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참여 경선 조직이 가동될 수 있는 그래서 체육관에 가서 투표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강세를 보여서 한 10% 이상 차이가 나면 좀 유리하다고 봤는데 사실 한 5% 정도밖에 못 이겼어요. 나머지 여론조사나 TV토론 배심원제도에서는 다 박원순 후보한테 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패배를 했는데 지금 남은 시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삿바 싸움하면서 양측이 시간 끌기를 지금 하고 있는 듯 보여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 참여 경선 점점 어려워지고 모바일 투표도 어려워지고 결국엔 TV토론 후에 배심원제나 아니면 여론조사 둘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TV토론 후 배심원제도 한 10,000명 풀을 모아서 그중에 한 2,000명 정도 무작위 추출해서 TV토론 한 다음에 결국엔 여론조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된 여론조사거든요. 결국에는 여론조사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경우에 누가 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근데 지난 11월 5일날 아무튼 전격 단일화 회담을 제안하고 6일날 만났잖아요. 그 이후에 박근혜 후보 지지율은 조금 빠지는 양상이고 초점이 이 두 분한테 모아지다 보니까 이분들의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야권 단일화 양자구도에서 눈에 띄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자구도에서는 아직 안철수 후보한테 좀 열세를 보이고 있지만 야권 단일화 양자구도에서는 지금 많은 지지율 향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최근 일주일 동안에 그 주판을 튀겨보면 문재인 후보가 가장 남는 장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 효과는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선거 마치면 항상 얘기하는 게 국민의 집단 승이 놀랐다. 쉽게 말해서 이 단일화가 정말 처음부터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집권 연장에 반대하기 때문에 합친다라고 하면 담백한 얘기를 갖다가 수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아까 뭐 코스닥 코스피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 사업, 미래가 이런 신성장 사업을 이걸 합니다라는 것이 뚜껑을 열었을 때, 난 새정치공동선에 뭘 담을지 진짜 궁금한데, 그게 수식어와 레토릭밖에 없다면, 굉장히 처음에 아름답고 감동적인 것들이 다 상실되면 그 효과는 전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박영선, 박원순 단일화 할 때 TV 토론 사회를 봤거든요. 네. 아,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언제 연락받았는지 아세요? 이거 비화인데. 비와 이렇게 공개돼. 그럼요. 제가 전날에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아는 사람들이랑 이걸 막 하고 네.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밤 10시 반쯤 됐어요. 모르는 번호가 떴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러고 전화를 받았더니, 야권 후보 단일화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 토론 사회를 봐달라. 그래서, 내가 봐주겠다. 언제냐? 내일 2시인데. 내일 2시에 하는 건 밤 10시. 그런데, 사실이에요? 더 이게 저한 게 뭐냐면, 토론도 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룰은 그러면 큐시트하고 작가분이 누구신지 한테 작가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러면은 내일 2시면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어디로 온다고. 그래서 이 룰은 최소한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일 오전에 회의를 통해서 정하면 연락을 드리겠다. 급박하게 12시가 진행이 됐어요, 됐네요. 다음날. 네. 전화가 없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저희 회의 중입니다. 좀 이따 전화드리겠습니다. 2시에, 그러니까 3시인가 생방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거의 1시 반 넘어가지고 룰이 결정이 된 거예요. 끝까지 결정이 안 그러니까 됐군요. 결국은 네. 그게 뭐냐면, 박영선, 박원순 단일화도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제가 몸소 겪어서 그걸 잘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사실 대본도 제대로 돼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방송 그냥 진행하는 건데. 근데 저는 어쨌든, 이번에도 만일 배심원단 하면 TV 토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주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네. 아직까지 그 시간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지금, 저는 오히려 솔직하게, 요즘 인터넷 TV도 있고 하니까 두 후보가 당당히 앉아서 국민들 앞에 서로의 가치와 미래 비전에서 토론하는 것이 난 옳다. 당당하다, 오히려 그게. 계속 알듯 모를듯 하는 무슨 가치, 철학 얘기를 하고, 밑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룰, 신경전이 막 벌어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비전과 지향을 갖고 있다고 국민 앞에 나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선거법상 한 번은 된다면서요, 그게. 네, 한 번 정도만.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낙검수에 출연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냉소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범진보 진영의 어떤 팟캐스트니까, 거기 나가서 두 사람이 2시간이고 3시간 뜯는 건 선거법상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말이에요. 또 상황이 많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그러게요. 보거든요. 격변할 것 같아요. 사정치 공동선언이 과연 어떻게 나오고, 자, 다음 주에도 좋은 자료와 분석을 좀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도 좋은 다음 주에 태양이 뜨는 거죠. 그렇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했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요새 연애 고수들이 잘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밀당, 네. 밀고 당기는, 이거, 사실 연애는 그 맛에 하는 거 아닌지. 저는 하도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런 생각이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한 번에 모든 걸 보여주지 않으면서 조금씩 마음을 딸려오게 하는 아주 고난도의 기술이긴 합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밀당,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속이 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요즘 서로 단일화하느라고 밀고 당기고 그래가지고 참 속 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거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 1년째 야권 후보가 아니라 이거 밀당을 당하는 중이거든요. 네, 예? 우리 국민들이 좀 지치기 전에요. 얼른 좀 정리 빨리 하시고 본선 게임 제대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선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